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 팩토리 100.3 금요일판을 시작합니다. 25분여는 라디오 주파수 FM 100.3과 온라인 노컷 뉴스로, 나머지는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직접 제작하는 나울통 팟캐스트를 팟빵과 유튜브에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로 오는 건 다 너를 위해서다. 오보영 시인이 쓴 시 봄이 오는 이유의 일부 내용입니다. 시인은 봄과 독자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 시 제목 그대로 봄이 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 1인 가구 청년들은 작은 원룸에 갇혀 지내면서 오갈 곳 없이 외롭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봄이 와도 봄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대에게 가장 흔한 질환으로 우울증이 꼽혔습니다. 또 우울증을 앓는 20대 환자 수는 지난 5년 사이 44%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낄 비율을 뜻하는 우울감. 20대 청년이 10대에서 50대까지 나이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일판과 나울통 진행을 맡은 조광래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에서 이해 방송 말에 퇴출된 비운의 코너 시사법률팩토리 100.3 이동훈입니다. 여기선 공동진행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우입니다. 저도 공동진행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공동진행을 맡게 된 임민지입니다. 201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약 29%, 6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 8월께 발표하는 2019년도 인구 총조사 결과에서는 아마도 이 수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해가 지날수록 1인 가구는 늘고 있습니다. 출산은커녕 결혼, 연애도 하지 않는 M4세대, 지금의 청년을 일컫는다 하는데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젠 M4세대가 아닌 C4세대라고 부른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반기 채용이 모두 취소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또 가족 모두의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이와 관련해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음악 한 곡 준비했는데요.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에 없던 새로운 봄날이 온다. 아주 좋네요. 이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도 얼마 안 남았고 취업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선배들 취업 과정 들어보면 원서 100개는 넣어야 하나 붙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원서 쓸 데가 없어요. 제가 코로나19 시작 전에 회사를 나와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채용이 거의 다 취소가 됐더라고요. 30살이 넘으면 재취업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점점 초조해져요. 몇 년 전부터 M4세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걸 포기하게 됐으니까 저희는 C4세대가 아닐까요? 부모님이랑 가족들 걱정이 큽니다. 네, 첫 번째 코너 파워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4세대가 아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그러니까 C4세대 이야기.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스튜디오에 이제 관련해서 울산시 복지인구 정책과 과장님과 기획실 청년미래 비전 담당 사무관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울산시 복지인구 정책과장 유건철입니다. 예, 제가 맡은 업무는 저희 저소득층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인구 출산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 어린이집 보육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청년 미래비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빈순옥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원래 그 국회의원 당선인 서범수 당선인도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울주군 이제 서범수 당선인도 함께 모시기로 했는데 이 담당 PD께 양해를 구하며 이제 다음 주에 1시간 풀로 인터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서 당선인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유건철 과장님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다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22인데, 한 명은 지금 아들은 군대 제대해서 복학 준비 중에 있고요. 딸은 뭐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습니다만 지금 재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일단 그 방송 시간이 좀 안타깝긴 한데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바로 질문 드릴게요. 오늘 저희 방송 제목이 1인 청년 가구에 들이우는 외로움의 그늘입니다. 자녀분들도 청년이라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울산 청년들이 실종되고 있어서 같은 청년 입장에서 좀 많이 우려가 큽니다. 그 통계 보니까 울산, 거제 같은 산업도시의 청년 여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 혼인율 하락, 신생아 등록률 하락, 부동산 구매자 감소 등으로 울산 전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 사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울산시가 2015년 이후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00만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 그중에 15세에서 29세 청년 인구가 한 21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한 18%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30에서 49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년에 관한 문제가 울산시의 핵심 정책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 이 청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 바탕에서 혼인도 하고 출산도 해야 울산의 잠재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울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 감소율이 현저히 좀 크기 때문에 인구 출산과 아울러서 저희들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중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무관님은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청년 정책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실제 저희가 청년에 대한 공감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업무를 하면서 청년에 대해서 많은 걸 가지고 실제 청년과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청년 이야기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주변에 10호 세대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10호 세대 친구들의 사정은 자기 사연으로 머물지 않고 부모님과 가족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모두의 걱정이 되고 있는 셈인데 이 문제를 이번 4.15 총선에서 새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자치단체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자체에서 지자체 의원들에게 요구할 만한 입법 사안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졸업을 하고 지금 직장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자기가 직장을 구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현재는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지원 없이는 스스로 자립하고 직장을 구하기가 꽤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항들이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방 할당자리에서 극히 조금 시행하고 있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충분하게 수요가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역 인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가지고 할당률을 좀 더 높여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걸 그 비율도 높이고 그걸 법제화해서 공공기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사무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청년 정책 지원금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있고 어떤 지자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기도에서 있는 청년들이 받는 복지 정책이 울산에도 있는 청년들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회의원 분들께서 입법을 하셔서 전체 청년들이 청년 소득 받을 수 있는 그런 입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이렇게 여유 있는 혹은 좀
기본적인 소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네, 사무관님께서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예, 적극으로 동의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만 저희 시의 이제 입장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시의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게 전국 어디에서나 다 가능한 그런 입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는 이제 사무관님께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자체 주도 정책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이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제일 시급한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청년 인구 이탈을 막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할 만한 매력적인 대책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지금 청년주택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받아들이는 수혜자 입장인 청년은 이것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으면 나한테 혜택이 없다, 정책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책이 되진 않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하기에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임차를 했을 경우에 이제 이자 지원을 한다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해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모든 수혜자들이 만족하는 정책을 찾는 게 행정부의 가장 고민이시죠. 그렇죠.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두 분께 모두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어디나 청년 인구 유출의 원인은 일자리,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꼽는데, 사실 울산은 이제 고민이 부족한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제 울산은 노잼 도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바로 이제 청년들이 향유할 만한 문화 인프라가 없다는 점인데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미술관도 이제 막 이제 오픈을 하고, 뭐 공연도 많이 없는 지역으로 굉장히 뽑고 있죠.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울산은 향유할 문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때문에 청년들이 울산에 있는 대학보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또는 이제 인근의 문화시설이나 아니면은 향유할 만한 문화가 있는 곳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점에서 청년들이 자기 고장인 우리 울산을 지킬 수 있게 문화 인프라 강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각 이제 고민 중인 울산의 정책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정책에 관한 사항은 우리 변순옥 담당 사무관께서 아마 상세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인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출 사유가 인구가 감소하는 사유가 첫 번째가 직업 때문 가장 큰 비중이,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주택입니다. 직업과 교육이 2순위인데 아마 이게 청년들의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저희가 대학 문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대학교가 있지만은 저희들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업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겹쳐서 우리 울산시의 인구 감소에 아주 핵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물론 명확한 사유는 아니지만은 지금 타지에 가서 복학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 딸도 아까 재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울산에도 좋은 대학이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타지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만 봐도 이랬는데 대부분의 아마 부모님들의 고민이나 청년들의 고민이 직업과 교육 문제가 있지 않냐 싶고,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과 그다음에 대학교의 신설이 일단은 가장 먼저 해결될 사항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정책에 관한 사항은 우리 담당 사무관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죠. 네, 저희가 노잼 도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 청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 저희가 올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맵브리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청년들이 실제 우리가 울산에서 어떤 문화가 있는지, 어떤 놀거리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에다가 위치를 표시해주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도 녹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좀 더 이렇게
문화를 향유하고 같이 즐길 거리를,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육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약간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요. 현재 1인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 청년 가구의 증가세는 출산율 하락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울산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가 울산시에 한 47만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1인 가구가 한 15만 가구로 3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인 청년 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계를 정확하게 한번 저희가 조사를 못했지만은 청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다양한 인구 출산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야 되겠다.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은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경제 사정이 좀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에 관한 문제, 청년에 관한 주거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에 관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그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충분하면은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그 두 가지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은 좀 건너뛰고요.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청년 문제 중에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제가 청년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아까 소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경제 여건이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또 직업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지원이 없어도 알아서 다 직장을 구하고 갔지 않았나 싶고요. 그때 당시에는 문화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이 고민을 아마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많이 흘렀고 이제 청년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인가 아닌가 싶고 저희들이 인구와 출산 그리고 청년 문제를 시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양한 정책의 발굴보다는 일단 청년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청년들과 많은 소통과 회의나 세미나들을 한번 개최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일부 청년들께서 시의 정책이나 시책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아마 저희가 청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정책의 우선보다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는 실제 청년들이 우리 시 정책에 좀 더 이렇게 깊이 참여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 시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좀 더 이렇게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많이 참여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건철 과장님, 김순옥 사무관님, 울산의 청년들이 줄고 있습니다. 울산의 청년, 미래의 세 가지 키워드를 종합해서 부모님의 입장으로 부모님 나이대의 청취자분들께 한 30초 정도 간략하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집에 아들, 딸을 생각을 해보면서 얘들이, 자기가 원하는 생각과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여건인가를 저도 한번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름 자기 꿈과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지만은 먼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 울산시에서 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우리 아들, 딸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요. 저희는 인구 출산 문제 아울러 울산의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꿈꾸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청년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지금 현재 힘이 들지만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니지만 소신을 가지고 하면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묻고 싶은 질문, 듣고 싶은 대답은 참 많지만 시간 관계상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건철 과장님, 네, 사무관님 감사하고요. 저희 추가적인 이야기는 나울통 팟캐스트 Yes or No 인터뷰 코너에서 이어가죠. 끝난 게 아니니까 스튜디오 자리 지켜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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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울산 청년 네트워크와 울산 CBS는 앞으로 청년 눈높이로 울산 현안을 다뤄보려 합니다. 여러분 제보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scbs@cbs.co.kr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사팩토리 100.3 금요일판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팟캐스트 나울통에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임민지, 이동훈, 이승우,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